청와대 앞에서 지금 네. 이른 시 지금 며칠째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제 서상원 옆에 지역 회장들이 이렇게 이른 시 한 와중에 네. 지역 회장들이 이른 시 하는 이 목적이 네. 1년 가까이 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장사를 못했잖아요. 네. 장사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행정 조치로 인해서 영업 정지와 영업 제한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년을 겨우 공간이 버텨왔는데 겨우 대출도 몇 푼 해주고 재난지원금이라고 몇백만 원 줬는데 그 재난지원금 받아서는 정말 살 수 있는 방안도 없었고 대출이라고 해봤자 지금까지 신용등급 좋은 사람한테만 일방적으로 나가서 1,000만 원 안 되는 그것도 상환기간도 되게 짧은 것밖에 안 나간 걸 알고 있어요. 네. 맞죠? 네. 없는 상황에서 1년을 버틴다는 것은 생존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 업체에서 그렇다고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고 1%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한다고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쓴다고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무등록 사업자들한테도 예산을 준다고 그러고 농민들 준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분들한테는 다 준다고 그러는데 줄 수 있겠죠. 자, 힘든 사람들 보니까 대한민국에 다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있다면 줄 수 있겠지만 근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에서 참 힘들게 버텨왔는데 행정조치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그 몇백만 원 또 손실 보상도 아니고 재난지원금이라고 좀 그거 갖고 지금까지 받은 이 손해에 대해서 이게 상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지금 환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의견들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1인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은 1년여 가까이 이제 버티면서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행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은 매출 자체가 0원이고 아예 다른 일로 전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죠. 우선은 정부에서 20조 가까이 돈을 풀어서 주니까 우선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등록 노점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힘들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분들까지 주는 거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는 안 되고 대학생은 주고 그런 분들 물론 이런저런 거 생각을 많이 해서 세팅을 했겠지만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좀 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상세가 되냐? 물론 상세가 안 되죠.
뭐 비용 측면에서 거의 한 달치도 안 되는 데가 부지기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연히 안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 손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법제화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국가의 정책에 적극 따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산의 나동원 회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지금 지원금 내용이 좀 명칭이나 뭐 대상이나 모든 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수단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하고, 복지에 관련된 지원하고, 재난에 관한 지원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걸 총액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지원금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혜택이 들어가는 건 거의 없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은 실제 행정명령에 의해서 집값 금지, 집합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한 6개월 정도는 그 전체적인 코로나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게 벌써 1년 넘게 넘어온다 그러면 이건 보상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임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폐업이 될 위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폐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할 수가 없는 조건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긴급하게 그 어느 정도 큰 자금을 빌려주든 뭐 주든 간에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국가가 해가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 순서 정리가 잘못됐고 대상도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규모로 본다 그러면 특단에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아예 돈을 만들어서 국가의 재정과 상관없이 이제 엄청나게 예산을 뿌리는데,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고, 이 돈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고 남의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누군가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을 낸 돈을 마구잡이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집행을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이제 급한 데부터 써야 되는 건데, 이 급한 데에 쓰는 부분을 소상공인에는 급한 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상공인들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로 행정조치로 인해서 생존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폐업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도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한민국 정부 여당은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알량한 재난지원금 한다는 것은 버렸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이번에 못 받은 사람은 무엇이고 받은 사람은 무엇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일단 지금 받아야 될 건데 받은 사람 또 받고, 국가의 어떤 정책의 행정적인 조치의 기준마저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이게 모자랄 텐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선거 때만 지급할 거고 선거가 아닐 때는 나몰라를 할 것이냐. 이 정도 돈을 갖고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미한 금액인데 700만 원 갖고는 아무리 많이 줘봤자 손해본 거에 비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럼 다음 달에 또 줄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지원이라 그러면서 대출도 제대로 지금 안 해주고 있고 대출에 대한 특단적인 조치도 안 해 있고 이번에 사실 20조를 만약 대출로 만일에 소상공인들한테 풀었다면은 충분히 소상공인들 생존에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아쉽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법이라고 지금 만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소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무시하겠다. 앞으로 일어난 미래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이게 무슨 법률적인 의미도 없고 사전적인 의미도 없고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법이 아니고 손실 회피를 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 손실을 안 해주겠다고 법을 핑계대는 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면 사지로 몰아넣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못한다는 생각인데 이 많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도대체 차라리 그냥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대놓고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생각인데 당연히 지금까지 수억 원의 피해를 손실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몰라라 하고 손실보상을 안 하겠다는 이 법률까지 지금 내모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자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분들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세상을 포기할 만큼 힘든 분들이 많다. 후보상 같은 경우는 벌어진 다음에 그 손실이 생겼으니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소급 적용을 해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출 관련해서도 조건 좋게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대출해줘서 어쨌든 그 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정부 역할이지 않나. 뭐 대출 자체도 뭐 3천억, 5천억 풀어서는 뭐 30분 만에 끝나고 한 달 뭐 하루도 안 돼서 거의 다 이제 마감을 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알고 준비 안 한 분들은 거의 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도 좀 쉽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손해를 이제 정부의 그 정책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우선은 영업 자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그 전에 정책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한 분들은 당연히 소급 적용해서 그분들이 그나마 손해액을 줄일 수 있게 최대한 정부가 노력을 해야 정부 역할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힘들긴 하고 일상으로 빨리 일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장 늦게 돈이 풀리더라도 혜택이 가장 늦게 우리가 이제 받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경기의 영향도 좋다고 해도 가장 늦게 좋아지고 어려우면 최고 먼저 어려워지는 게 이제 소상공인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우리는 이제 뭐 생존을 걱정하는 거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도는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고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가산업구조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무언가를 명확히 표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이 국가산업구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그러는 걸 표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말하자면 산업구조적인 사고가 아니라 경기 부양이나 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긴급 구조를 통해서 이
소상공인의 뿌리가 흔들렸을 때 국가의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없이는 이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우가 무너질 때는 산업은행이 직접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 동의도 없이 그냥.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면 그거와 같은 유사한 위기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의 가장 필요한 거는 큰 규모의 대출이거든요. 낮은 이제 장기 저리로. 그렇게 해서 그 기반이 활성화되면 소상공인들은 그냥 그 돈을 거저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벌어서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일으킬 수 있는 큰 규모의 돈을 대출로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특히 행정명령을 받은데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이 무너지지 않게 기반을 잡아줘야 사실은 거기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소상공인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서 좀 밝혀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매년 정책을 발표를 해줘야 된다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 뭐 손실보상 이것도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흐지부지한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도 뻔뻔한 거고. 그래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나서가지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좀 진짜 이번에 힘을 좀 뭉쳐서 좀 정적으로 뭉쳐가지고 좀 힘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는지 조직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전국민들한테 갑자기 예산 엄청난 증세론까지 나오면서 과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소상공인들은 필요한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전 국민한테 갑자기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물론 이제 힘들다 그러지만 갑자기 또 뜻밖의 선물을 받은 계층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선거용이라는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돈을 쓰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피 같은 돈이 와야 되는데 정말 귀한 제 생명 같은 게 지금 제대로 수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선심성 관련된 얘기를 하고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나 정치권에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이상부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정치권. 코로나가 어쨌든 팬데믹이라 현재 거의 국가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이 실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거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들 모이는 걸 싫어하니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좀 더 많은 다양한 대출 이런 지원책,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제 관할하는 데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제 부로 승격이 됐는데, 부로 승격된 만큼 소상공인 업을 좀 더 대변하라고 이제 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크게 외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그 외침 자체를 못하는 거죠. 외침 자체를, 힘들다는 얘기 자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데이터나 이런 게 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손실보상, 대출, 다양한 정책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국가의 민생경제의 근간이고 지역경제에서 정말 국가로부터 어떤 제대로 된 보호나 지원을
받지 않지만 그러더라도 스스로 자립 기반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어떤 민초들의 대표 계층입니다. 사실은 아주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또 필요 만들어내고 있고 또 스스로도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민생 소비 계층에서도 가장 최전선에 있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실패줄로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경제의 어떤 계층보다도 산업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소상공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보다 정부한테 요구도 하지 않았고 투쟁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스스로 국가의 정책에 순응해왔고 최대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숫자가 많다 그럽니다. 숫자가 많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사실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양질의 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커버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그다음 정치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들이 최소한 국가에 협력하고 협조했을 때 절망에 이르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가게에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 청와대 앞에서 이곳에서 1인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생업의 현장에서 이들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각자의 이해관계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정치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이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손실보상이라든지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전문 용어가 이들에게 더 이상 혼돈과 혼란을 주지 말고 이들이 하루빨리 생업의 현장에서 복귀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